네, 여러분 큰 소리로 많이 연습하셨어요?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구체적인 시간으로 상대방과 약속을 잡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시간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 표현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제시하는 그런 표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요, 여러분 핵심 표현 한번 보면요. 下午3点怎么样?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시간 읽는 방법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 배워본 적이 있어요. 3点이라고 하면 3시라는 표현이 되겠죠. 시아오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다시 표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배워보도록 해요. 아침은요. 예, 이르다 조자 뒤에 샹을 붙여서 한번 따라 읽어보죠. 早上 예, 샹은 경성으로 읽으시면 돼요. 早上 早上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녁부터 먼저 해볼까요? 저녁은요. 늦을 만자를 써서 예, 이를 조자와 늦을 만자 아주 반대말이죠.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晚上 晚上 자, 아침은 早上 저녁은 晚上 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표현들은 이렇게 외워보세요. 상, 중, 하. 예, 간단하죠?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오라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상, 사성이죠? 상우, 중우, 샤우. 성조만 한번 표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상우, 중우, 샤우라고 해서요. 아침 다음에 오는 거, 그렇죠? 오전, 정오, 오후,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 순서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早上, 자, 오전은요, 上午, 정오는요, 中午, 오후는요, 下午, 그리고 마지막 저녁은 晚上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게요. 下午라는 표현은 오후가 되겠죠. 오후 3시가 되겠고요. 怎么样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문사가 나왔어요. 怎么样은요, 어떻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여러분, 怎么样하고 비슷한 의문사를 하나 배운 것이 있죠. 바로 怎么라는 의문사가 있었어요. 怎么는 뜻이 어떻게 였는데요. 怎么는 반드시 뒤에 동사가 하나 나와서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됐다면 怎么样은 그냥 거기서 보통 말이 끝난다라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물음표 딱 붙이셔서 어떻죠?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下午3点怎么样? 오후 3시 어때요? 라고 묻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다른 표현들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정오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정오가 어떻죠? 中午怎么样? 中午怎么样? 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후는 그대로 하는데 5시로 한번 바꿔보죠. 오후 5시 어때요? 下午5点怎么样? 下午5点怎么样? 그렇죠. 이번에는 저녁 6시 반 어떠세요? 저녁 晚上6点半怎么样? 晚上6点半怎么样?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플러스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는데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어떤 약속이나 정확한 약속 장소나 시간을요. 꼭 정확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냥 한 번만 대강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예,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이번에는요. 예, 시간을 상대방이 제안했을 때 그 시간을 확인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그런 표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체적인 시간을 한번 제시해보죠. 明天下午4点左右怎么样? 이라고 했습니다. 자, 怎么样? 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왔고요. 明天下午4点左右 좀 길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明天은 내일이라는 표현이었죠. 下午는 똑같이 오후, 이번에는 4시 4点 그리고 똑같이 怎么样? 이라고 물어주시면 돼요.
내일 오후 4시 어때요? 라고 상대방이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시간과 정확한 내일이라는 시점, 오후 4시라는 시간을 확인을 시키면서 대답을 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明天下午4点好没问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明天下午4点 내일 오후 4시라 好 좋네요. 没问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没问题는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라는 흔쾌히 승낙을 하거나 대답을 할 때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의 경우는요. 이 시간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 내일 오후 4시? 좋아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那么라고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那么는 여러분 뭐를 생략하고 그냥 나만 하셔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의 말을 이어서 그럼, 그러면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明天下午를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见하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저랑 매번 헤어지실 때마다 再见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짜이 대신에 언제 지엔이라고 하면 그때 봅시다 라는 헤어지는 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짜이 지엔이 아니라 明天下午见이라고 하면요. 내일 오후에 봐요 라고 해서 역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자, 발음을 살짝 지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明天下午4点이라고 역시 한번 쭉 이 시간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去您的办公室라고 얘기를 합니다. 去, 가다라는 동사죠. 您的, 당신의 어디에 간다? 办公室라고 하면 사무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역시 그냥 당신 사무실로 갈게요가 아니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일 오후 4시에 제가 당신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역시 약속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대방이 제시했던 시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하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중국에서 한 번쯤은 버스를 타보고 싶은데요. 중국에서 버스를 타려면 꼭 중국어를 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중국 버스 타는 법이랑 거기서 얘기할 때 꼭 알아둬야 될 표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께서 중국에 출장을 가거나 사업차 가셨을 때요. 물론 여러분은 대부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시겠지만요. 버스를 타는 것도 그 나라의 문화를 한 번쯤은 경험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버스 한번 타보세요. 자, 버스하고 관련되는 거 몇 가지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버스 노선을 말하는 방법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버스 번호 그리고 방 번호, 전화 번호처럼요. 번호인 경우에 두 자릿수까지는 보통 우리가 수로 읽어줍니다. 따라서 35번 버스는 그냥 35번 하나의 수로 읽어주게 되고요. 세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 중국 사람들은 하나씩 끊어 읽게 돼요. 그래서 107번 버스다 하면 107번 버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숫자를 하나하나 끊어 읽을 때 우리가 1은 뭐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야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버스 노선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버스 노선을 몇 번 버스 하실 때는요. 노선에 노자를 써서 루라는 말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107번 버스라고 하면 107루 그리고 차라는 말 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107루 처라고 하면 107번 버스. 만약 35번 버스다 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35라고 하나의 수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5루 처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버스 노선을 확인을 하셨으면요. 여러분이 자신있게 버스를 타시는데요. 한국 버스와 중국 버스의 차이점. 한국은 교통카드를 딱 찍고 타면 내가 멀리 가든 아니면 가깝게 가든 그 가격을 한 번에 내는데요. 중국은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요.
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저 어디 어디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거리만큼 계산을 해서 얼마를 달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버스를 타려면 어느 정도 중국어를 좀 연습을 하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타서 저 어디 어디 가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보통 가다라는 동사 취가 아니라 따오라는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원은 빼셔도 괜찮고요. 따오 어디 어디 예를 들어 북경대학에 갑니다. 따오 베이징大学 천안문에 갑니다. 따오 티엔안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 사람이 딱 계산을 해서 당신이 탄 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돈을 내고 조그만 표를 주거든요. 그 표를 들고 있다가 내릴 때 나 표 산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면서 내리시면 된다는 거죠. 자, 버스 한번 타보시면요. 나름대로 매력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버스 한번 꼭 타보시고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핵심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표현은요. 사람을 찾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다른 회사에 가서 누구누구 찾습니다. 누구누구 있나요? 라고 그 사람을 찾을 때 쓰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그 전에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호칭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좀 친한 사이에 아주 친근감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름보다는 성을 이용한 호칭이 많아요. 그래서요. 성 앞에 나랑 비슷한 또래거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것 같다라고 하면 작을 소자를 붙여서 사람 성을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왕시다라고 하면 시아왕 시아왕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아주 친한 사람인데 나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러면 늙을 노자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왕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호칭이 되겠는데요. 먼저 성인 남자를 부르는 호칭은요. 성 뒤에 시엔성이라는 표현을 보통 붙이게 되죠. 시엔성이 우리나라 한자로 읽으면 선생이니까 저처럼 선생님을 시엔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아니라 성인 남자, 미스터에 해당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왕을 붙이면 왕시엔성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부인,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부인을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될 때는요. 보통 부인이라는 말 혹은 타이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읽어보죠.夫人혹은 타이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역시 남편 성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남편의 부인이라는 거죠. 남편이 왕씨인 경우 왕씨의 부인은 왕夫人 혹은 왕타이타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같은 여자지만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미스인 경우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오지에라는 표현 있죠? 자, 이 아가씨 성이 왕씨예요. 그러면 왕샤오지에. 네, 왕샤오지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근감 나타내는 표현,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표현 한번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직위를 나타내는 표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일단 샤오지에는 살짝 지워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직위를 나타내는 표현. 특히 여러분이 업무상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직위를 이용해서 불러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몇 가지만 배워보죠. 첫 번째는요. 주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주른이라는 직위를 쓰시면 됩니다. 책에서 나온 적이 몇 번 있죠. 그래서 왕씨인 경우는 왕주른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네.科长, 과장 한번 배워볼까요? 科长 역시 우리가 책에서 배운 적이 몇 번 있죠. 그래서 왕실에 역시 붙여서 왕과장이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왕科长.
이라고 하시면 돼요. 왕科长.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어떤 직책이냐면, 징리, 예, 부서 주임 같은 사람, 책임자 같은 사람, 부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팀장 정도, 어떤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징리 같은 표현들. 팀장, 부서장,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불러도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시아왕, 라왕, 친근감을 나타내는 주로 친구 사이에 가능한 표현이 되겠고요. 야, 남자인 경우 성인 남자라면 시엔성, 그리고 예, 다른 남자의 부인은 후렌, 타이타이, 그리고 아가씨는 샤오지에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세 가지 직위도 한번 정리를 같이 해봤죠. 자, 그럼 핵심 표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리 시엔성 짜이마 라고 묻고 있죠. 시엔성, 성인 남자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계세요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누구누구 짜이마 라는 표현도 꼭 기억해 두세요. 누구누구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미스 왕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미스 왕은요. 아가씨니까 왕小姐, 왕小姐 짜이마, 왕小姐 짜이마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 주임 있습니까? 조 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조는 赵主任在吗? 赵主任在吗?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오, 그러니까 류 씨를 가진 예, 팀장님 계십니까? 류 팀장님 계세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오 징리 在吗? 리오 징리 在吗?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 플러스 표현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 플러스 표현은요. 여러분이 다른 회사의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거기서 나눌 수 있는 대화로 한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이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최 주임 있습니까? 드디어 여러분 제 성이 나왔어요. 제가 성이 최잖아요. 추이라는 발음 기억해 주세요. 추이 주任在吗? 추이 주任在吗? 이렇게 물었어요. 자, 만약에 계신다면 타在, 그는 계십니다. 계시지 않다면 타 부자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나갔습니다 라고 한다면 타出去了, 타出去了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안내 데스크 갔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有人吗? 를 꼭 알아두십시오. 요는요. 누구누구가 있다니까요. 이때는 사람이 요보다도 뒤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누구누구 있습니까? 해서 짜이를 쓸 때는요.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짜이가 왔던 것과 비교를 좀 잘 해주십시오. 有人吗? 사람 있습니까? 즉 누구 계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점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없다. 그런 경우에도 有人吗?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계세요?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 일단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직위나 성별, 나이, 친근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부르는 방식을 통해서 누구누구 있냐고 사람을 찾는 표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비즈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북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동북의 삼성은요, 서로 자연환경이 조금씩 달라서 그 문화적 이미지도 상당히 다릅니다. 해안을 끼고 모두 평원 지역의 요령 사람들은요, 개방적인 반면 대부분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길림 사람들은 비교적 폐쇄적이고요. 또 평원과 산악이 골고루 섞여 있는 흑룡강성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 개방과 폐쇄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각 지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동북 사람들은 또 대부분 호방하고 두려움이 없으면서 순박하고 솔직하다고들 합니다. 이 점이 남방 사람들과는 가장 다른 점인데요. 이런 직설적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동북 사람들이 욕을 잘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호방하고 대범해서인지 동북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돈벌이는 낮잠보다 못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이런 점은 더 나아가서는 나태함으로 발전해서 동북 사람들은 지역 특성상 많은 자원과 원자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사람들이 가져다 가공해서 다시 가져온 그 완제품을 사서 쓰고요. 또 산에는 광천수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멀고 먼 광동에서 실어온 음료를 사서 마시죠. 이런 탓에 몇 년 전에는요, 동북현상이다 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신중국이 건설된 이래로 경제발전이 전국에서 첫손에 꼽히던 동북이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는요, 맨 뒤로 처졌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도 동북 삼성은요, 남방에 비해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상당히 느린 편이고요. 이런 현상이 그들의 기질 및 사고방식과는 무관하지 않겠죠? 오늘의 비즈TV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잘 공부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역시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하는 표현, 두 번째는 사람을 찾는 표현, 이렇게 두 가지 주제였는데요. 역시 중요한 어법만 두 가지 제가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문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怎么样? 이라는 의문사였죠. 怎么가 어떻게 라는 뜻으로 동사가 뒤에 나와서 완벽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怎么样은 혼자서도 어떻습니까? 라고 완전히 물음표까지 붙일 수 있는 의문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누구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누구 짜이마, 누구누구 짜이마 라고 사람이 먼저 오고 짜이마 써주시고요. 자, 그 외에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할 때는 요람마 라고 해서요. 동사 요가 쓰였을 때는 사람이 뒤로 갔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도 여러분 두 가지 주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안내를 해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요,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해주는 표현들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大家辛苦了，再见。